다음은 입양홍보회 박영석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입양한 입양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23년 동안 입양가족으로 살고 있는 박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입양 토론회에 또 입양에 관련된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하게 우리나라에 입양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은 입양특례법이지만 그 전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양한 입양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입양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천이나 대구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포천 사건은 민법 입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양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운행하시는 남진술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입양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위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되기 전 위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타이틀에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걸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양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 토론회를 이제 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죠? 고준희 양 사건, 그 다음에 또 철없는 22살의 엄마가 저지른 세 남매의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촌놈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얼마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이 이렇게 크게 확대돼야 되고, 물론 좋은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특례법이 그동안에 많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입양가족이 판단할 때는 가장 큰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유기가 됐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또 입양 아동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입양특례법이 잘못 개정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있는 시간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드린 내용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고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양 가족들의 생각들을 담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그 소라미 변호사님이 제안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절차에 대대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50년, 6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이 입양기관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재정을 투자해가면서 이 아이들 입양을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양기관들에 대한 최소한도 어떤 배려라든지 그동안의 그 공로에 대해서는 왜 그런들을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입양 교관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부분을 공적으로 그럼 개입할 것인지, 우리나라 관공서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좋은 양부모 만나는 것이 낫다는 편협된 인식과 세금으로 혼인의 관계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생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입양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은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이 아이에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양 부모들은 한결같은 마음은 국가가 미혼 친생부모들의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입양할 아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발 입양과 반입양의 이분법적인 편협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키우지 않고 입양도 안 하면 결국 시설에 맡겨지는데, 그럴 때 시설에 10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러면 매번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폭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다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다 양육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입양 정보 공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양 아동의 알 권리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해외에 가서 갔다가 돌아와서 뿌리찾기를 하고 있는 우리 그 과거의 아픈 역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미혼모들의 유기나 불법 낙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A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급증하는 것은 그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신상 공개를 오해한 것임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문화와 국민 감정,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생각은 그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년 이상 입양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입양 가족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도 우리 딸 친생모 찾기를 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나타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친생모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50년, 60년, 40년 전에 그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양에 관합니다. 해외 입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내 입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해외로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이 나라에서 주지 못한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적응하지 못해서 국내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입양인들이 있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와서 거처할 집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아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천천안당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그러면 관리해 줄 거냐,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을 막자? 중지해버리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해외로도 못 가고 입양도 안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가
이 시설을 다 마련해 줍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한꺼번에 중단해서 모든 것을 정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해외 동포인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홀트 아동복지회 김태열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 입양기관을 대표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입양법 발제에 이렇게 개정안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토론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양기관이 없는데 뭘 토론을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 건지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적어놓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 토론을 하도록 하려면 입양법 전체 개정안을 보여주고 토론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딱 보여주고 토론을 하라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안 맞아요. 왜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이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입양기관에서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회장님 잠깐만요. 우리 실무자 계세요? 자료를 제대로 안 보내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양팀에서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왜냐하면 내용이 토론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을 왜 이랬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고 이야기한 거고, 입양기관으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왜 그동안 우리가 입양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입양 수수료 그거 좀 안 받게 해달라. 정부에서 입양기관을 아동복지 체계에 넣어서 하나의 시설로 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입양 수수료를 받게 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입양기관이 열심히 아동복지를 하면서도 좀 악의적인 사람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인신매매 이런 것까지 비춰지면서 언론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지금 홀트는 6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아동복지를 위해서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수수료 비용을 받게 하는 데서 제일 먼저 발달이 되어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 우리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니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는 데는 입양 수수료가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그럼 왜 좀 입양기관이 할 때도 시설처럼 아동복지책에 넣어서 해줬으면 인신매매라는 말까지는 안 들을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없애버리고 민간이 할 때는 받도록 해가지고 온 난리를 치르고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미혼한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도록 충분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30일간이라고 해놨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을 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명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고 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지는 못하고
간략간략하게 우리한테 준 것을 이렇게 보면 입양, 그 다음에 원가정보호, 그 다음에 입양 시설보호, 이게 이제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쭉 보면 입양, 원가정보호, 그 다음에 잘못하면 시설보호가 먼저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돼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보지 않고 막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 할지 모르니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양법 제안대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 입양기관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공적 경영에서 모든 입양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부모 교육만 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입양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민간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실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가가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경우 실무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재발을 막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 실무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 주도하에 입양 실무에서는 완벽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양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입양 실무를 하겠다고 하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법원 등으로 실행의 주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를 할 것이며 분절화된 입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각 주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도 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책임의 입양이 진행되면 아동 최우선 이익이 보장되고 민간이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실무를 하게 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헤이그 협약 기준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입양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입양법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동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이념이 후퇴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진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법 개정에 앞서 아동의 입장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입양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란이 변호사께서 발제하고 하신 개정안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입양기관들은 그동안 아동복지를 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어디서 공격하면 수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고 우리 기관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하면서 분명히 의원님도 그랬고 비서관도 그랬습니다. 법안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 때는 분명하게 그러면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말에 법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도 비서관께서 법안을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바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 부모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으면 진상조사 발표만 끝나고 말아야지.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입양 가족이 됐던 아니면은 미혼모가 됐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연관된 데들을 아무 문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떡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토론하겠다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도 전체 법안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입양부모들은. 잠깐만요. 네, 7월달에 최영희 전 의원님께서 제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입양 부모와는 처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는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기로 했었죠. 아니에요.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답변이 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꾸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왜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오해를 풀고 이제 끝냅시다. 예, 그 법안을 저희가 법안 작업이 진상조사 제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뭐 정부의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시행령이나 더 법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법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저희 그때 문제 제기하셨던 그 내용, 그때는 주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 입양인들의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그 제공에 관한 부분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법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저희들은 제도 개선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제도 개선은 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토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기하신 부분에서 더 특별히 더 많이 저희가 이외에 더 간담회 할 부분이 있으면 분야를 더 간담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법안도 상정이 되고 나면 또그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의견 수렴이 더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분화시켜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